안녕하세요, 용인양입니다. 또다시 리뷰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임 제품은 신제품이죠. 저번 달에 정식 출시가 된 프리소너스의 레벨레이터 IO24 제품입니다. 자, 그럼 일단 언박싱 먼저 보고 오시죠. 자, 이번에 언박싱해볼 제품은 프리소너스의 레벨레이터 IO24입니다. 자, 프리소너스 1995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미국 회사예요. 미국 루이지애나 베턴루치에 본사가 있고 거기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좀 재미있는 게 원래 이제 음향 업체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뭐 아포지라든가 저번에 리뷰했던 유니버셜 오디오라든가 아니면 뭐 프리앰프로 유명한 아발론 디자인이라든가 캘리포니아라든가 뭐 미국 서부 쪽에 본사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특이하게 미국 남부인 루이지애나에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뭐 아무래도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대표적으로 스튜디오 원 같은 저도 쓰고 있는 DAW로 제일 유명하고, 그 외에는 이제 입문형 모니터링 스피커로 정말 유명한 에리스 시리즈가 있죠. 이런 걸로 좀 많이 알려진 회사인데, 아무래도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든가 이런 쪽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좀 적은 편이 아닌가 싶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가 창립된 게 1995년인데 사실 뭐 프로 오디오 회사 같은 경우는 뭐 100년 넘은 회사들도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신생 회사라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한번 본격적으로 언박싱을 시작해보죠. 자 이렇게 박스가 있고, 자, 사마 사운드에서 수입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저는 이제 데모 제품을 제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다른 분이 개봉을 뜯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이 사마 사운드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좀 알아주는 수입사죠. 네. 뭐 일반인 분들이 아실 만한 건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수입하고 있긴 한데, 슈어 제품을 주로 수입을 하고 있어요. 뭐 마이크라든가 이어폰이라든가 뭐 그 외에도 뭐 프리소너스, 아포지, 뭐 알렌 히스, 뭐 아무튼 좀 많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컨슈머 분들은 좀 알기 어려운, 잘 안 들어본 회사들도 많다 보니까 그렇다 치고, 자, 아무래도 이 프리소너스에서 만든 인터페이스다 보니까 구매를 하게 되면 이제 스튜디오 원 아티스트 버전을 무료로 제공을 해줘요. 아티스트 버전만 해도 뭐 프로페셔널 버전에 비해서는 좀 제한 사항이 있지만 뭐 소위 말하는 방송에 필요한 웬만한 건 다 되기 때문에 한번 이제 등록을 하시고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프리소너스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매직이라고 해가지고 역시나 이제 인터페이스를 구매하고 이제 사이트에 정식적으로 등록을 하면 주는 플러그인 번들이 있는데, 이게 괜찮은 플러그인들이 많으니까 이것도 꼭 한번 등록을 하셔서 제공을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요. 이미 개봉이 되어 있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한번 열어봅시다. 자, 이렇게 있네요. 해놓고 여기 USB 케이블, C 타입, C to A 타입 케이블. 자, 안쪽에는 뭐 제품 설명서, 네. 퀵 스타트 가이드 같은데, 자,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인터페이스 바닥에 바로 이제 기기가 닿지 않도록 붙이는 스티커. 자, 일단 이건 다시 넣읍시다. 자, 그리고 여기 제품이 있네요. 자, 역시나 뭐 마이크 프리앰프, 자, 그리고 뭐 라인 입력을 받을 수 있는 TRX XLR 콤보잭, 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프레셋 같은 거를 이제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저장을 뭐 버튼으로 쉽게 불러올 수 있는, 네, 그런 버튼들, 뭐 눌림이 나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뮤트 버튼, 이제 노브, 아마 뭐 모니터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헤드폰
조절을 할 때 쓰겠죠. 자, 그리고 특이하게 이제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LCD 미터가 있어요. LCD가 달려 있어가지고 LCD로 뭐 마이크 입력이라든가 모니터 아웃이라든가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이 가격대에 이제 입문용 제품 중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좀 신경을 쓴 편이 아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가격대에 이제 나와 있는 제품 중에 LCD 미터가 들어간 게 뭐 모투 M2, M4 뭐 이 정도 시리즈 말고는 거의 이제 이런 LCD가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적은데 이건 좀 괜찮네요. 네. 자, 그리고 뒷면은 자, 여기 미디 단자 인아웃, 그리고 자, 메인 아웃풋 모니터링 TRS 단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헤드폰 단자가 보통 이제 뭐 제품마다 좀 다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뒤에 달려 있죠. 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데 뭐 아무래도 이제 워낙 작은 제품이다 보니까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다 우겨 넣으려면 솔직히 이제 공간이 좀 모자라서 헤드폰 단자를 뒤에 배치를 한 것 같아요. 이건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네요. 저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전면에 있는 걸 선호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이제 이쪽에 USB-C 연결 단자가 있는데, 뭐지 이게 데모 제품이라서 이거 제가 알기로 이제 원래 다른 분이 쓰다가 반납을 한 거 다시 제가 받은 건데, 뭐지 이렇게 떼고 쓰신 건가 살짝만. 뭐 아무튼 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다시 반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다 떼어버리기가. 밑단에는 이제 뭐 제품 번호라든가 이게 있어가지고 좀 그렇고 함부로 보여드리기가 좀 뭐 아무튼 뭐 조그맣고 약간 탄탄해 보이네요. 저는 이번에 이 제품을 리뷰하면서 작지만 다재다능한 인터페이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보기 위해서 제품의 프리앰프와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보시죠. 달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 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지친 하루가 가고 달빛 아래 두 사람, 하나의 그림자. 눈 감으면 잡힐 듯 아련한 행복이 아직 거기 있는데.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내장풀이다 보니 특별한 색채감이라든가 캐릭터가 있진 않지만 스트리밍에 쓰기에는 최대 개인도 적지 않은 편이고 두루두루 사용하기 좋은 편이라는 느낌입니다. 프리소너스의 레벨레이터 IO24, 이번에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먼저 프리소너스 홈페이지로 가셔서 서포트에 가셔서 다운로드로 갑니다. 자,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가시면 제품들이 나오죠. 자, 여기서 레벨레이터 IO24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유니버셜 컨트롤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쓰시는 운영체제를 잘 확인을 하시고 다운로드를 받아주세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 64비트니까 윈도우 10.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고 실행을 하면 안타깝게도 공식적으로 프리소너스에서 한글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한번 해보죠. 자, 이게 통합 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를 다 까셔도 되지만 상황에 맞춰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벨레이터 IO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레벨레이터 USB 드라이버만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자, 맞춰주고
자, 저는 이미 한번 설치를 했기 때문에 따로 이제 재부팅을 하라는 안내가 나오지 않는데 한번 재부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재부팅을 완료하시면 자, 여기에 유니버셜 컨트롤 앱이 생성이 될 텐데 바로 가기가 자, 클릭을 해보시면은 자, 바로 이렇게 화면이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레벨레이터 IO24의 펌웨어 버전, 그리고 시리얼 넘버, 그리고 샘플레이트는 44.1, 48, 88.2, 96kHz까지 킬로헤르츠까지 지원을 하는데 보통 이 가격대의 제품들도 192kHz까지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건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사실 실제로 우리가 방송을 할 때 OBS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일반적으로 44.1, 48 이상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죠. 자, 그리고 디지털 입력이 없기 때문에 클락 소스는 인터널이고 여기 버퍼 사이즈도 원하는 입맛에 맞춰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128에 두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게 제품이 연결이 되었다는 의미인데 USB로 자, 한번 클릭을 해보면 자, 이렇게 레벨레이터 IO24에 믹서 창이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믹서 창을 보고 좀 감동을 했어요. 제가 사용해본 이 가격대의 제품 중에 가장 이제 UI가 깔끔하고 여러 방면으로 신경 쓴 티가 나죠. 자, 일단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보시면 마이크 채널 1, 2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백 채널,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를 받아서 쓸 수 있는 채널, 그리고 이제 루프백 채널이라고 해가지고 DAW라든가 외부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소리를 다시 믹서로 루프백을 해가지고 받는 채널. 이게 신기하게 보통 이제 이 가격대에서는 루프백 채널이 아예 없거나 하나만 있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루프백 채널이 2개예요. 자, 보시면 이제 윈도우 WDM 장치도 여기 보시면 메인 헤드폰 아웃풋 LR, 그리고 이제 루프백 아웃풋 1, 그리고 이제 루프백 아웃풋 2까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정 프로그램만 아웃풋을 따로 잡아가지고 그 프로그램만 이제 다시 라우팅을 해서 또 믹스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설정입니다. 이 헤드폰 같은 경우도 자, 이제 메인 채널을 헤드폰으로 들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 루프백 채널 1, 2 이거를 이제 또 선택을 해가지고 그때 간단하게 모니터링 되는 믹스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놀랐던 것 중 하나인데 자, 여기 이제 개인 같은 경우가 이제 디지털 스텝 방식이에요. 디지털 방식으로 자, 이렇게 한 단계씩 올릴 수 있는 걸 디지털 스텝 방식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이 이 가격대에는 거의 없어요. 보통 최소한 7, 80만 원 정도 돼야 되는 제품들에 이제 그때부터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래서 이런 디지털 스텝 방식의 좋은 점이 뭐냐면 아날로그 노브로 돌리는 프리앰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노브를 돌려서 증폭을 하다 보니까 1dB, 1dB 방식의 미세한 조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때 노브를 조절을 하면서 쓸 때마다 미세하게 개인 값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미세한 조정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디지털 스텝 방식은 일단 한번 설정을 해두면 그 값 그대로 설정에 맞춰서 정교하게 증폭이 되기 때문에 편의적으로나 기능적으로 훨씬 유용한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메인 아웃, 스피커를 연결했을 때의 볼륨, 그리고 헤드폰 볼륨 여기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블렌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자, 왼쪽으로 돌리면 마이크 소리만,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돌리면 DAW라든가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를 어느 비율로 들을지 블렌드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프레셋 셀렉터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프레셋들인데 자, 이게 전면에 있는 프레셋 버튼을 누르면 자, 바로 자, 이렇게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노브를 돌리면 또 여러 가지 자, 여기는 비어 있지만 자, 이렇게 안드로이드, 스페이스 오버로드, 슬랩 에코, 빈티지 채널, 일렉트릭 기타, 어쿠스틱 기타, 그리고 보컬, 브로드캐스트
자 이제 각각 이제 설정 값이 다른데 이 레벨레이터 IO24에 있는 온보드 DSP에 대한 이제 설정값 프레셋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 방송을 하시거나 음향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설정을 하시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프레셋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고 자 여기서 한번 이제 자신의 취향에 맞춰가지고 이것저것 한번 변화시켜 보면서 자신의 설정 값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팻 채널이라고 해가지고 자 이게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제품들과 가장 이제 차별화된 부분이란 생각이 드는데 자 프리소노스에서 여기다 이제 DSP를 이용한 하이패스 필터, 게이트, 컴프, EQ, 리미터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보이스 이펙트 같은 보코더라든가 딜레이라든가 뭐 이런 걸 따로 인터페이스 안에 탑재가 돼 있어요. 그것도 이제 단순히 이제 대충 만든 것도 아니고 프리소너스 상위 제품군 중에 스튜디오 라이브 시리즈라는 디지털 믹서 제품군이 있는데 그 제품군에 들어가는 DSP를 기반으로 한 DSP를 30만원대 초반에 제품에 넣어준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제 실제로 공연을 실시간으로 해야 되는 디지털 믹서 제품군이 아닌 일반적인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녹음을 하고 차후에 DAW를 통해서 여러가지 플러그인으로 후보정을 하는 걸 기본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이런 자체적인 DSP 이펙터가 없거나 혹은 뭐 간단한 리버브만 들어가 있거나 혹은 들어가 있더라도 상당히 상위 제품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그마한 설계에 또 따로 DSP 칩까지 우겨 넣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간단한 여기도 프레셋으로 해서 게이트라든가 컴프라든가 자 이런 이퀄라이저 리미터 프레셋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자 여기서 이걸 키고 끌 수도 있고요. 자 여기 팻 채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정교하게 하나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자신만의 프로세싱을 만들 수도 있어요. 저기 하이패스 필터, 게이트, 자 그리고 컴프레서. 이 컴프레서 같은 경우도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팻 컴프라고 해가지고 1176을 기반으로 해서 유니버셜 오디오에 그걸 아무래도 복각한 플러그인이고요. 그것도 이제 컴프가 한 종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이 튜브 같은 경우는 역시나 유니버셜 오디오 텔레토닉스의 이제 LA2A를 복각한 플러그인 그리고 또 이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DAW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범용성 있는 컴프레서도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고요. 자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도 자 이런 일반적인 방식의 이퀄라이저 DAW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의 이퀄라이저 외에도 이런 풀텍 EQ라고 하죠. 이 패시브 EQ라고 하는 풀텍 EQ 방식 그리고 이 빈티지 스타일의 이런 밴드 스타일의 빈티지 방식의 이퀄라이저. 자 그리고 이걸 또 이제 시그널 플로우상 컴프를 먼저 해서 EQ를 걸 것이냐 아니면 EQ를 먼저 하고 컴프레서를 걸 것이냐. 자 이것도 전환이 가능하고요. 자 리미터. 자 여기 보이스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뭐 더블러 디튜너, 보코더, 링 모듈레이터, 필터, 딜레이 자 이렇게 6가지나 이펙트를 또 넣어줬네요. 자 아무튼 뭐 단순히 편의성을 위한 프레셋만이 아닌 좀 더 자유도 있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나름 수준급의 이펙터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 이것도 상당히 타 제품 대비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제 OBS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일단 프리앰프를 좀 설정을 할게요. 자 이제 드라이버를 깔고 자 이렇게 오디오로 가셔가지고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자 MIC 인스트 1, 2 자 이게 메인 채널이죠. 자 그리고 이 루프백 채널도 인풋 1, 2가 이렇게 딱 보입니다. 자 일단 MIC 인스트 1, 2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적용을 하시면 자 일단 이렇게 하시면 이제 마이크가 모노로 들리실 텐데 OBS에서 이걸 모노로 잡으셔가지고 입력을 받으셔도 되지만 자 그러지 마시고요. 자, 여기 스트림 믹스를 한번 켜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바로 이제 메인 믹스를 스트림 믹스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소리가
라우팅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팻 채널에서 간단하게 이제 아웃풋을 좀 올려서 자, 마이크가 입력되는 소리를 좀 올려주고 자, 이렇게 보시면 리미팅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죠. 네, 뭐 상관없는데 자, 이렇게 적절하게 잘 조절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BGM을 한번 틀어보면 자, 여기 레코드가 이제 또 이제 스트림 믹스이기 때문에 자, 이걸 올려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게 라우팅을 잡을 수가 있죠. 여기서 뭐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역시나 이제 또 모니터 믹스에서 이렇게 한 후에 링크를 하신 후에 자, 메인에서 조절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 자, 그리고 뭐 이것 말고도 뭐 리버브도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여기도 뭐 미디엄 정도로 하게요. 올려주시면 자, 이렇게 리버브가 자연스럽게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잘 조절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펙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자, 이렇게 뭐 스페이스 오버로드 아까 프레셋 네. 이런 식으로 소리를 연주를 한다거나 안드로이드가 되어본다거나 이렇게 에코를 준다거나 하실 수도 있다. 뭐 이거죠. 뭐 사실 이제 단순히 프레셋 말고도 자신의 취향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펙터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뭐 물론 이제 프레셋대로만 사용을 해도 기본은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라우팅 할 수 있는 루프백 채널이 2개나 되기 때문에 뭐 DAW를 이용한 음향 설정도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한번 또 DAW를 통해 가지고 루프백 채널을 활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미리 OBS 상에서 자, 이제 루프백 인풋 1 채널을 제가 설정을 미리 해놓을게요. 등록을 해놓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또 제 스튜디오원을 또 가져왔는데 자, IO 세팅에 들어가서 자, 여기에 레벨레이터라고 있죠. 이걸 선택을 하면 저번 아폴로 솔로 USB처럼 잠깐 소리가 끊기면서 전환이 되면서 진행이 될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DAW를 경유를 해서 프로세싱을 해서 사운드를 조절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DAW를 활용해 가지고도 볼륨이나 뭐 사운드 값을 조절을 해서 송출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레벨레이터 IO24 같은 경우는 루프백 채널이 WDM 장치든 뭐 이렇게 해서 채널이든 하나 더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활용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디스코드 같은 경우 자, 이렇게 루프백 채널 인풋을 2를 설정을 해서 자, 여기 보시면 뭐 컴퓨터 소리라든가 게임 소리 뭐 이런 게 나가지 않게 하면서 이제 마이크 소리만 상대방에게 들릴 수 있도록 따로 설정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번에 제가 또 보여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요. 자,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또 여러분의 몫에 달렸기 때문에 또 한번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면서 이것저것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자, 이제 몇 가지 단점을 꼽아보면서 리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프리소너스 레벨레이터 IO24 단점은요? 없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혹시나 저 새끼 돈 받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 솔직한 감상을 말한 것입니다. 솔직히 이 제품이 완벽한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뭔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 가격이라면, 이 가격대에 이 정도 구성이라면 뭐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단점을 꼽지 않으면
바이럴이라고 의심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굳이 아쉬운 점을 몇 가지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일단 스펙 시트상에서 AD 컨버터와 DA 컨버터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지원하는 해상도가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경쟁사 제품보다 조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사실 실제 스펙상에 보이는 컨버터의 다이나믹 레인지라든가 해상도 같은 경우는 실제 녹음과 청음을 했을 때 다른 경쟁사 제품 대비 크게 떨어진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거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헤드폰의 경우는 괜찮았지만 스피커를 인터페이스의 메인 아웃과 연결했을 때 전반적인 노이즈 플로어가 생각보다 높았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다만 이런 노이즈 같은 경우는 제 경험상 인터페이스 자체의 노이즈라기보다는 정기적인 노이즈에 좀 가까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쓰던 데모 제품의 메인 아웃풋이 불량이라거나 아니면 제 케이블이 문제라거나 제가 쓰고 있는 USB 허브의 문제라거나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속단해서 이렇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 외에 또 굳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면 바로 이 제품의 제조사가 프리소너스라는 것입니다. 물론 프리소너스도 25년이 넘은 훌륭한 음향 회사이고 저도 이 회사의 제품들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좋아하지만 아무래도 스트리밍을 타겟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는 큰 인지도를 갖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이 제품이 만약 야마하라든가 어쨌든 저가 정책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베링거에서 나온 제품이었다면 훨씬 큰 시장에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제품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프리소너스 같은 경우는 음악을 아는 사람들에게도 스튜디오 원이라든가 아니면 에리스 시리즈 같은 모니터링 스피커 제품 이외에는 제조하고 있는 다른 제품군들이 큰 인지도를 얻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기능으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큰 사랑을 받고 있지만 아직은 조금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제품이 잘 나왔기 때문이고 입문용으로 누구에게나 추천을 해줄 수 있을 만한 훌륭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이 시장에 조금이나마 더 알려지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죠.